선 교수님, 정말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우연히 한 20여 년 전에 제 환자가 리커런트 ISR이 있어서 아주 속을 썩이는 환자들이 계속 쌓여가는 걸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알아가지고 DCB를 이제 만들어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현재는 몇 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 먼저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지금 미국이 인벌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시작되면은 굉장히 DS와 함께 아주 좀 같이 이제 유용하게 PCI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주로 드노블 이전에서의 이제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좀 최근 데이터만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로 이미 플로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리전에 대해서 리스테노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드럭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까지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스텐이죠. 메탈에 드럭을 묻혀서 이제 리전에 어플라이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방법을 벌룬으로 하면 어떨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드럭 코티드 벌룬 트리트먼트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스텔리베이션 MI에서조차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이겼지만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는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데스 MI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DCB는 벌룬보다는 낫기 때문에 아마 이게 DS와 컴패러블한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 좀 없지만은 5년까지 나와 있는 롱텀 아웃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DCB 인디케이션이 계속 익스펜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리전 프레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DCB는 사실 메인 메커니즘이 벌룬 엔지오플라스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핫하게 나와 있는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롤리무스 DCB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데이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10년 DS 이게 RCT거든요. 9,000명 환자들을 해보면 10년에 한 20%입니다. 애뉴얼 2%예요. 이게 RCT 데이터가 그렇지 사실은 레지스트리 올커머들을 해보면 한 3에서 5% 애뉴얼리 이벤트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DCB는 일단 메탈과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추럴 코스 정도, 그게 애뉴얼 1% 정도인데 그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아주 초창기에 제가 이제 FFR 가이디드 DCB 어플리케이션을 했었을 때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추럴 코스처럼 보이죠. 한 1% 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DS 오니 트리트먼트 한 걸 보면은 애뉴얼리 한 2%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DCB 인디케이션은 어떨 것이냐? DCB 인디케이션은 이제 계속 저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거의 그 모든 리전에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벌룬 엔지오플라스티가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것이 우리가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인데 멀티베슬 디지즈는 스텐으로만 다 치료하는 리전들이 다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스몰 베슬, 디퓨즈, 토티어스, 칼시파이드 이런 리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텐과 같이 컴바인해서 사용된다면 분명 스텐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레지스트리 가지고 프로펜시티 매치해서 했던 연구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쉽게 보시면은 DC 베이스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프록시마 LAD에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잘 안 되면 DS로, 그냥 서크 같은 데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가 괜찮다면 이제 DCB로, 물론 이제 DS 오니는 전부 두 개를 다 DS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연구의 개념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DS 오니는 100% DS를 사용하게 되지만은 DC 베이스드는 한 3분의 2에서는 이제 사실 스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멀티베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2년 아웃컴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이스가 3.9%, 11% 이게 이제 2년인데 조금 이제 이벤트가 높죠. 멀티베슬이라서 카디악 데스가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먹긴 했는데 이벤트는 좀 작았었고요. 그래서 DCB가 좀 좋은 그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메이저 블리딩은 바스켓 스몰 2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결같이 나오는 메시지인데 메이저 블리딩
특히 우리가 블리딩이 좀 보이면은 약을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DC 베이스드가 항상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2년 아웃컴 보면 DS 온리보다 DC 베이스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12개월 때까지는 사실 양쪽 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2개월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실 저희들 3년까지 해보면은 이게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DC 베이스드는 사실은 이제 이 힐링이 끝나는 1년이 지나면은 거의 이벤트가 내추럴 코스처럼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메탈 릴레이티드 이벤트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게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우리가 당뇨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더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당뇨가 없는 그룹도 DC 베이스드가 좋지만은 당뇨가 있을 때는 특히 더 이 DC 베이스드가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먼저 벌룬 엔지오플라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DCB 어플리케이션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구로는 이제 CTO 리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CTO 리전이 아무래도 메탈을 길게 그리고 약간 언더사이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근데 CTO는 이미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벌룬으로 플로우를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굳이 우리가 메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케이스를 모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 LAD의 DCB 어플리케이션 하고 나서 보면은 혈관이 굉장히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많이 돼 있는데 팔로우를 해보면 그게 혈관이 많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크 쪽도 보면은 리니어한 다이섹션들이 길게 보이지만 팔로우에서는 그게 다 정리돼서 없어지고 혈관 다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RCA 이걸 보시면은 벌룬 이 DCB 치료하고 나서는 이 RV 브랜치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이게 팔로우를 해보면 다 그런 브랜치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물론 스텐을 넣어도 그럴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DCB를 하게 되면 이런 사이드 브랜치 걱정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일루멘 로스를 해보니까 0.03 팔로우 엔지오를 다 했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보이고요. 보통 DCB를 하게 되면 레일루멘 로스가 0.01에서 0.05 그 사이에 나옵니다. 스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0.02에서 0.04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콜롬보 선생님이 했던 이제 LAD 리전에서 DCB 한 것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 안토니오 콜롬보 선생님은 뭐 DS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스텐을 여러 개, 뭐 11개씩 넣고 막 그러시던데 이 멀티베슬에 있어서는 계속 구겨서도 넣고 여러 가지 스텐 테크닉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몇 년 전부터 스텐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 DCB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데이터로 이제 프로페스트 매치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DCB가 이렇게 DS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 2년 아웃컴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지 베슬들을 가지고 2.5 이상, 2.5가 포함되지 않은 2.5를 넘는 혈관들을 라지 베슬이라고 이제 디파인을 여기서 했는데 이 RCT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메타아나리시스를 했는데 레일루멘 로스에 있어서는 당연히 DCB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카디악 데스 MI TLR도 약간 그 DCB를 페이버하는 것으로 카디악 데스는 양쪽이 컴패러블 하고 MI도 좀 컴패러블하고 데스 MI는 서로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TLR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그 리전들마다 좀 다른데 DCB가 좀 좋은 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컴패러블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지 베슬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 이벤트들이 DCB에 페이버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메이스를 좋게 하는 걸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리전 프레퍼레이션.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DCB는 그냥 그 약만 바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리전 프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거의 모든 혈관에 우리가 리전 프랩을 이제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벌룬 엔지오플라스를 이 벌룬 투 베슬 레이시오 1.0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는 뭐 로타블레이션, 아스렉토미, 리소트립시까지도 등장해서 리전 프랩에 동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잘 됐다 그러면 DCB, 잘 안 됐으면 어땠든지 간에
그 레지듀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 스카폴드, 메탈이든 아니든 이런 스카폴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라는 가정은 현재 에비던스들은 이제 플로우가 개선이 됐을 때 0.75 이상의 FFR 또는 이제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30%가 안 되거나 다이섹션이 아무리 심하게 보이더라도 플로우가 팀이 3라고 그러면은 DCB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초창기에 그 시퀀트 플리즈 가지고 DCB 온리 연구를 하셨었는데 424명이 이제 팔로우까지 다 완전히 마친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에서 이게 그 퓨처 이벤트 중에 리스테노시스의 그 독립인자들을 보면은 당뇨, 디스리피데미아, 뭐 디지즈가 심한 이러한 이미 클리니컬한 그 스테투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보시면은 이미 기존에 베이스라인에서 다이메타스테노스가 심한 것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돼 있고 일본 데이터에서도 그 플렉 버든이 한 60%를 넘으면은 사실 이 DCB의 이후에 리스테노시스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은 뭘로 할 것이냐 디바이스 여기 이제 요것이 플렉이 많고 프록시말에 위치한 거에서는 스코링 벌룬이 굉장히 유리한데 플렉을 리디스트리뷰션 시키는데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코링 벌룬은 이제 거의 70%가 엔지오스코프트고 한 30%가 NSE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했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 개선은 그냥 플레인 벌룬하고 똑같지만은 다이섹션, 시비어 다이섹션은 스코링 벌룬이 좀 적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 레지듀얼 리스테노시스도 좀 적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스코링 벌룬이 옵티멀 엔지오그라피 리절트를 더 많이 이룬다. 그럼 그것이 아웃컴과 연관이 되냐? 이건 이제 숫자가 한 200명 좀 넘기 때문에 보시면 스코링 벌룬이 전반적으로 좀 좋긴 한데 트렌드를 보이고요. 옵티멀 엔지오그라피 리절트를 만든다면은 어떤 벌룬이든지 그 이벤트 감소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즘 핫한 시롤리무스 리무스인데요. 이게 우리가 스탠에서 경험상으로 이제 텍소스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톡식한 페클리탁스를 굉장히 이 드럭을 자체를 아마 그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리무스가 그래서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사실은 DCB 개발자들은 페클리탁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시롤리무스는 절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개발자들은 지금 시롤리무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롤리무스를 드노브에서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70명이죠. 얼마 안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뭐든지 새로운 디바이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기가 쉬워서 그런 건데 여기 페클리탁셀 코티드 벌룬은 팔로업을 하게 되면은 루멘의 다이아메타가 커지는 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런 쪽으로. 근데 시롤리무스는 거꾸로 리스테노시스 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레일루멘 로스는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클리탁스 0.01, 시롤리무스는 0.1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페클리탁셀보다 시롤리무스가 레일루멘 로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노 파티클에 라이포필리카 나노 파티클에 싸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매직 터치인데 매직 터치는 이 시롤리무스가 이제 친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 파티클로 싸서 델리버리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레지스트리입니다. 이스트본이라고 여기 보면 코티지가 이제 했던 대규모 2,000명 넘는 레지스트리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한번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한번 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시롤리무스 약이 1.27 굉장히 적게 넣습니다. 사실 이 용량 가지고는 이제 턱도 없는데 이렇게 넣었었고 1년 아웃컴을 보면 메이스가 9.9% 너무 많죠. 1년에 거의 10%의 메이스가 생긴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ISR이 그렇지 드노브는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변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메이스 5%.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그 패트릭 서로이 랩에서 매직 터치 OCT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121명을 가지고 매직 터치로 해서 RCT를 하셨어요.
반대쪽은 이제 시퀀트 플리즈 니오로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넷 게인이 이 패클리탁스에 더 좋은 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일 로스가 역시 패클리탁스에 더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룸의 인라지먼트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53%고 시로림은 30%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넌 임퓨리티를 못 맞췄기 때문에 네거티브 트라이얼, 굉장히 애매한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큐트 게인, 그러니까 루멘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그 리코일이 많이 오거든요. 리스테로스가 많이 온다고 되는데 이거는 이미 80년대 벌루렌즈 플라스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시롤리무스에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OCT에서도 보면은 다이섹션을 많이 만들면 패클리탁스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 시롤리무스는 이 레일로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리스테로시스를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베이징 리서치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인티마 하이플라시아는 바스큘러 스무스 머슬 셀들이 평상시는 미디어에서 펑셔널한 무브먼트만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베슬이 어떤 인조리를 받게 되면은 걔네들이 인티마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시크리터리 펑션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약간 스템셀 라이크하게 변형이 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프롤리퍼레이션 되면서 인티마를 더 이제 이렇게 자라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드벤티티아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쉬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극을 딱 받게 되면 얘네들이 미디아를 뚫고 그 다음에 인티마까지 와서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 플렉을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와 어드벤티티아를 다 어레스트 시키지 않으면은 리스테노스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패클리탁셀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60시간 정도 소킹을 시켜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시롤리무스거든요. 라파마이신 시롤리무스고 이게 패클리탁셀인데 패클리탁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디퓨전 어드벤티티아까지 그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롤리무스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인 비보에서 이 그 벌루렌즈 플라시로 시롤리무스를 전달을 해보면 1시간 때는 인티마에, 3일 때는 이 미디아, 그 다음에 7일째는 이 어드벤티티아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티티아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롤리무스는 결국은 이게 크로닉 리코일, 인티마 하이플라시아 이런 걸 다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D1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스텐에서 만들어내는 크로닉하게, 베리 라이프 롱하게 스텐 릴레이티드 메탈 이벤트가 전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리전 프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시롤리무스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상을 뭐 임상적인 거 아웃컴이 괜찮으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아웃컴도 2배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드 제너레이션 시롤리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D12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D12 인디케이션은 계속 증가해서 결국은 스텐과 같이 나란히 PCI 길을 걷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